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똑친입니다. 네, 저희 도덕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 나름 해석을 해서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들려드리기 전에 반드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꼭 드려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는 도덕경을 공부하는 그냥 학생 입장이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공부했구나 라고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공부한 학자여도 노자가 말하려고 하는 원래 뜻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그분조차도 힘들 것 같아요. 되게 해석도 다양하고 하니까. 그래서 똑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의 해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공부를 해보니까 이 도덕경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는 한자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무식하게도 그랬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한자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는 책은 이 소나무에서 나온 최진석 교수님의 도덕경과 그다음에 현대지성에서 나온 소진섭님의 노자의 도덕경, 이 두 가지 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을 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받아들인 해석입니다. 우선은 제가 할 부분은 1장입니다. 1장. 1장을 한번 볼게요. PPT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명을 어떤 이름으로 정의 내리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도덕경에 처음 나오는 글자가 도거든요. 도덕경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라고 얘기하면 바로 도입니다. 도. 여기에서 도는 어떤 모습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도는 정의 내릴 수 없다. 도를 도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것을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사물에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개념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지 능력과 그리고 그거를 언어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절대로 도를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를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 사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러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하면 인간을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언어에는 그 이름을 모든 걸 포함해서 다 정의 내릴 수 없는 언어의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이 도는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도를 정의 내리지 않아요. 노자는 도를 정의 내리지 않고 앞으로부터는 다 도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묘사,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무명, 천지지시, 이름이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 만물지모, 이름이 있는 것이 만물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는 개념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명, 이름이 없는 건 개념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상태. 이것이 바로 천지의 시작. 이 천지의 시작은 우주의 기원이나 우주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도덕경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3가지로 각각 꼽았잖아요. 그때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노자는 우주의 기원이나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 세계의 존재 형식, 자연의 운행 원리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지의 시작을 만물의 근원, 우주의 기원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자연의 존재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이 자연의 존재 방식이었고 유명, 이름이 있는 것이 만물의 시작이었다. 저는 이거를 유명을 개념으로 규정된 세계, 즉 우리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인간이 인식할 수 있으면 이제 개념화가 가능하잖아요. 그걸 유명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할 수 있고 개념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세계, 그것이 만물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고상무, 육, 이간, 기묘. 그러므로 언제나 무를 가지고 도의 오묘함을 살펴보려고 하고, 상유, 육, 이간, 기요. 언제나 유를 가지고 도의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를 가지고 도의 그 오묘함,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묘함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무를 가지고 그 도의 오묘함을 살펴보려고 하고, 또 유를 가지고 그 도의 움직임, 운행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차량자, 동출, 이명. 이 유하고 무는 같은 곳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르대요. 같은 곳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르고, 동위지현. 같은데 현묘하다. 여기 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거물현인데, 거물현이 아니라 이게 원래 깊고 멀고 아득해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거, 가물가물한 거, 그거를 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러면 이 유와 무는 같은 곳에서 나왔어요. 어떤 게 먼저 나왔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같은 곳에서 나왔고, 그리고 같은 거래요. 유와 무가 같은 거래요. 그게 참으로 현묘하다. 현묘하다는 건 아까 도의 세계는 우리가 인간이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세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물가물하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묘하다, 현묘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구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다, 불분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지우현, 묘하고 묘하구나, 중묘지문. 무리가 묘하게 들락거리는 문이다. 그러니까 만물, 유와 무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도덕경 1장입니다. 도덕경 1장이 도덕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우선은 이 도덕경의 중요한 키워드가 1장에 다 나와요. 도, 유, 무. 여기에서 아까 도의 세계는 말했고, 다른 데 보면 제가 도덕경 읽기 전에 무는 유를 낳고, 무가 그건 줄 알았어요. 기원인 줄 알았어요. 모든 만물의 기원이고 유의 기원인 줄 알았는데, 이 1장에서도 보면 나왔지만 무가 유의 기원이란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얘네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나왔고 같은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앞, 뒤, 선후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도의 모습과 유와 무의 모습을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똑선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진짜 1장에 노자의 핵심 개념이 다 나와 있네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노자가 공자를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가도, 가명 이거는 사실 공자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말해지면 천도가 아니라 인도가 되는 건데 공자는 그걸 이야기했고 가명, 명도 마찬가지로 그 가명은 공자 쪽에서는 알지자를 써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근데 명은 그냥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가도가 아니라 상도고 가명이 아니라 상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와 무의 어떤 그런 꼬임들 같이 공존하는 거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떤 그냥 사물을 볼 때 유라는 어떤 그런 형체가 보이고 무를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알게 되니까. 좋네요, 아주. 그럼 무까지 보는 노자라서 진짜 대단한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이 공부하다 보면 저 마음 공부할 때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에 대한 게 텅 비었다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제가 계속 말을 하겠지만 이 도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묘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막연하지만 그래도 궁극으로 가야 되는 게 이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 뭔가 딱 잡아지진 않는데 애매하게 도의 상태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상태인데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는 약간 의식이나 신비로운 영성 이런 거였다면 이 도덕경의 도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너무 큰 의미 부여들을 하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2장 하겠습니다. 2장 청하, 개지미, 지위미, 사오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개지, 선지, 위선, 사불선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고, 유무상생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 살게 한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저는 그 왕필본 걸 따랐어요. 그 최진석 교수님은 이 부분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왕필본이 다수설인데 다수설을 따른 이유는 이 바로 고유무상생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무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살게 한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 살게 하려면 앞에도 반대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최진석 교수님하고 다른 해석을 넣었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의 해석을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살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이는 추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는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요즘 보니까 최근에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고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고유무상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대립되는 것들을 대립시켜서 설명을 하면 이게 말이 더 자연스럽게 흐름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난이상성, 장당상교.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대립되는 것끼리 나열을 해놔요. 그래서 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지고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하고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대고 음과 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이렇게 반대되는 것끼리 서로 살게 해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원리예요. 그래서 시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바로 이제 자연의 원리를 계속 설명을 한 거고요. 서로 대립되는 것끼리 상생하는 거를 계속 설명을 했고, 그럼 이런 자연의 원리를 본받아서 인간은 성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한대요. 불언의 가르침,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침을 행하고 만물작언 이불사 생이불류 만물이 잘 자라도록 하되 간섭을 하지 않고 살게 해주되 소유를 하지 않고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무엇을 하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이룬 공 위에 자리 잡지 않는다. 부유불거 시이불거 오로지 그 공 위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공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성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무의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요. 말로 하지 않고 가르치고 간섭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공을 내세우지 않고 이게 바로 무의로서 하면 공을 잃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2장 저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똑치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 장이 뭐 이렇게 대립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길고 짧은 뭐 아름답고 추함 뭐 좋은 것 나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깊게 사유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 장을 공부하면서 저도 이걸 나눠놨더라고요.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을 보니까 그런 대립되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뒤에는 뭐 뒤에 가면 새끼줄처럼 꼬여가지고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구나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게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시대를 달리하면 그 아름다운 기준도 달라지고 막 그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대립되는 것들을 본다면 많은 걸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서 성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만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또 잘 살게 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봤을 때는 엄마의 입장에서 좀 반성이 됐어요. 많이 반성해야죠. 네네네. 그래서 이 딸이 잘 자라도록 이제 해주되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가를 바라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잘 이제 자연 그대로 자라도록 지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부모들이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똑치님. 네. 똑치님이 준비하신 거는? 네, 저는 3장하고 8장을 준비했는데 먼저 3장을 보면 불상현, 삼인 부쟁. 똑똑한 사람을 높게 치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현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아마 이 시대에 약간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그런 인재들, 그 나라가 지향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높게 치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싶어 하면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불기난득지화, 삼인불위도. 이거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코스모스에서 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지구에선 금이 귀하게 여겨지는데 만약에 다른 행성에 금이 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도 금이 귀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지금 제일 값비싼 그 보석이 다이아몬드인가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자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탐내는 게 없다면 도둑이 있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불경, 가욕, 삼인심, 불란 욕심낼 만한 것들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이것도 위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얻기 어려운 재화나 욕심낼 만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사회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거잖아요. 얻기 어려운 재화, 원래 금, 다이아몬드, 돌 이런 것들은 자연 그대로 보면 서로 귀하고 천하는 게 없는데 그거에 귀하고 천한 어떤 기준, 가치를 준 거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투게 되고 도둑이 되고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 성인, 지치 그러한 까닭에 성인의 정치는 허기심, 실기복 그 마음을 텅 비게 하고 그 배를 채워주며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려고 하고 뭐 재화를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려고 하는 마음을 다 비워버리게 만들어주고 그 배를 채워주며라는 것은 배라는 것은 우리 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배가 고프잖아요. 굉장히 공평한 거죠 이건. 왕도 배가 고프고 거지도 배가 고프고 여자 남자 노인 뭐 어른 할 거 없이 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자연적인 그런 배는 채워줘야 되고 약기지, 강기굴. 그 욕심을 바라는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 뼈대를 강하게 해준다.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욕심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니까 약하게 하고 뼈대라는 것은 원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강하게 해주고 이게 성인의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상사민무지 무욕.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노자가 비판을 받는 부분이 무지무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민 정치를 한다고 이제 하는데 진짜 백성들이 잘 모르게 만들고 욕심내지 않게 하는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가치 기준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자연 상태 그대로였을 때 그게 무지무욕이잖아요. 그럴 때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무욕하게 하고 사부지자 불감이야. 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려 하지 못하게 한다. 그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아까 말했던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재들, 의사, 판사, 변호사,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려고 하는 게 항상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이위, 무위, 증무, 불치 무위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무위라는 것을 하면 다 스스로 자연적인 상태로 다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3장을 선택한 게 여기에서도 제가 좀 깨달음을 얻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두었던 것은 누가 그렇게 가치를 만들었느냐. 그쵸. 학습된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또 생각이 또 한 번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저는 뭐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갖고 싶은 건 물욕도 사실 별로 없기는 한데 그냥 이때 예전에 왜 승진하고 싶어 하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거는 제가 학습받은 거더라고요. 원래 자연적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배를 불리도록 먹도록 거니 먹을 것만 챙겨주면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 뒷부분에 나오는 또 다른 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네네. 그 노자 자체가 나왔을 시대가 그 춘추 전국시대 굉장히 전쟁과 그 백성들이 핍박받던 그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공평한 자연적인 상태, 배고픔과 어떤 신체적인 어떤 건강, 그런 것들만 유지가 되면 나머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 살면 평화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독서님은 어떠세요? 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욕심이 왜 생기고 왜 도둑이 생기냐, 뭐 내가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성인의 정치라 하면 아까 실기복, 배를 채워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성인이라 하면 모든 사람이 최소한 자기 생존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허기는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정말 저기 아프리카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배 굶고 사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도 생각해서 우리가 걔네들이 정말 최소한의 먹을 거는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전 지구에 이런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배가 고픈 친구들이 없어야 이 세상이 진짜 무위로서 다스려지진 않는 이렇게 말이 안 나지.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빈곤 문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해결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진짜 전 지구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극단으로 몰려서 어떤 방식으로 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실기복하고 관계를 하는 것은 진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고 도움을 줘야 되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게 8장인데요. 8장. 네. 8장은 상선약수.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도덕경에서. 네네.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 저 진짜 공부하면서 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타르타의 강물 이야기에서부터. 정말 이 물이라는 게 사람에게 굉장한 어떤 사유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유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선약수라는 것이 아마 도덕경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 것이 이 물로부터 깨달음을 얻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선리 만물 이부쟁,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하지 다투지는 않고. 정말 이 물이 흘러가면서 생명을 이렇게 주잖아요. 뭐 식물도 자라게 하고 동물도 먹고 살게 하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항상 뭐 앞에 막히는 게 있으면 그걸 뚫고 지나가지 않고 휘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가죠. 네네. 이렇게 휘감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중인지 소오, 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래서 계속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사람들 다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 아래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인데 거기는 뭐 낮은 곳이기도 할 테고 더러운 곳이기도 할 테고 그럴 텐데 물은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고기 어도,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이 물이 하는 일이 도가 하는 일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꽂히는 게 물이 유다. 그러니까 유의 세계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 보는 가장 도에 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한 말이 다 그죠. 꽂히네요. 네, 진짜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네. 그다음에 거선지 신선년. 이곳은 물과 같은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이 이제 도를 체득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살면서 낮은 땅에 처하기를 잘하고 마음 씀씀이는 깊고도 깊으며 여선천 언선신 베풀어 줄 때는 천도 하늘의 도처럼 하기를 잘하고 말 씀씀이는 신실함이 넘친다.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정치를 할 때는 질서 있게 잘하고 일을 할 때는 능력을 발휘하며 실행에 옮길 때는 시기를 잘 포착한다. 이게 바로 도를 이제 득도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처럼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장 생활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 다르게 해석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선지 심선연 이거는 낮은 땅에 처한다 했으니까 우리 그 직장 동료들하고 함께 일을 할 때 겸손한 낮은 자세로 협업을 논의하고 마음 씀씀이는 깊고도 깊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선천 언선신 베풀어 줄 땐 천도처럼 하기를 잘하고 요거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제가 자의로 맡고 또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언선신, 말씀씀이는 신실함이 넘친다. 이에 대한 인정이나 칭찬,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 말이 진실된 말일 테니까. 그 다음에 정선치, 정치를 할 땐 질서 있게 잘하고 그러니까 회법을 할 때 억지로 무언가를 계획해서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흐르는 대로 할 것이고 일을 할 때는 능력을 발휘하며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저의 의지와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라. 동선시, 실행에 옮길 때는 시기를 잘 포착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과 상황을 잘 살펴서 삶이 주는 신호를 따라서 실행한다. 이렇게 하면 부유부쟁 고무 만물과 다투지 않음으로 허물이 없구나. 직장 동료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처럼 나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이 다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여선천이라고 하셨어요. 왕필본에는 여선인, 어질인인데 여선천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인이 공자가 중요시한 개념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그 노자 쪽에서는 그 공자가 정의한 인이라는 것 자체도 인간이 정의한 거죠. 가명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도의 어떤 이 천도라는 말이 더 좋은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도. 그러니까 도라는 게 현모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어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를 천도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선천이 조금 더 이 노자에 맞지 않나 하고 해서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재밌는 게 여선천이라고 했을 때 주는데 천도처럼 줄 때는 천도처럼 한다는데 천도처럼이 보답을 바라지 않는데요. 줄 때는 정말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거. 이게 천도처럼 주는 거라고 합니다. 줄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말고 주세요. 그게 바로 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한번 1장, 2장, 3장, 8장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세요? 1장에서 10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다 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2장을 뽑아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라서 좋기도 하고 지금 이 리뷰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알게 되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네요. 네, 저 이거 하면서 정신이 없네요, 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프린트물이랑 저희가 한자 이거 PPT 만든 거랑 막 멋있게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서 막 이것저것 벌려놓고 한 상태라 정신이 없는 다음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라 좀 그렇고요. 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좀 어수선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